난 갬블러다. 난 갬블러다. 사람들은 내가 포커 하나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한다. 그들의 말대로 난 포커로 부와 명예를 얻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플로우포스 마키나십니다. 오늘 인트로에서 봤었던 드라마 대사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올인이란 드라마에 나온 한 대사인데요. 올인이란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이병헌 씨의 역할은 사실은 그 주인공의 모티브로 한 실존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이 지미차 차민수 씨인데요. 그 차민수 씨 관련된 영상을 오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선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차민수 선수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에 방영한 드라마 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포커 커뮤니티 혹은 DC 인사이드에서는 차민수 선수에 대한 여러가지 의구심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포커 치는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차민수가 누군지 모른단다. 경력은 다소 과장된 게 많다. 포커 챔피언이 아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차민수 선수에 대한 팩트체크와 더불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역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는 1951년생으로 유년 시절부터 태권도, 당수, 바이올린, 피아노, 탁구, 바둑 등등 악기는 전부, 운동이나 운동도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둑에 큰 재능을 보여 대학 시절부터 아마추어 대회를 쓸고 다니다가 1974년에 바둑 프로 기사로 입단하였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였지만 당시에 한국 바둑계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민수는 결국 미국을 이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으로 간 차민수는 당시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기 바둑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가지고 진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포커 플레이어의 길로 뛰어들게 됩니다. 차민수가 포커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살펴보면 과연 그가 정말 당대 최고 프로도 박사, 포커 챔피언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포커 인덱스에 따르면 1991년 홀 오브 페임 포커 클래식에서 4등하여 1,700만원, 1996년 바이시클 카지노 슈퍼볼 포커에서 1등하여 4,300만원, 기타 등등 많은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민 선수의 포커 대회에서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대략 32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입니다. 3억 2천만 원이란 돈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큰 돈임에는 틀림없으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포커 대회 상금 3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포커에서 당시 최고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는 포커 자체가 지금보다 대중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포커 대회 참가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차민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커리어들은 포커 대회 메인 이벤트가 아닌 참가자 수 2,300여 명의 사이드 이벤트 같은 작은 규모에서 입상한 기록들입니다. 포커 대회 상금 규모만 살펴봤을 때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96년 슈퍼볼 포커 1등 상금 금액이 4,300만 원을 가지고 추론해본다면 당시 참가자는 4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WSOP 세계 포커 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자도 1만 명에 다다르고 1등을 하면 100억 원 이상의 상금과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 포커 대회에서 입상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포커 대회 경력이 메인 이벤트가 아닌 사이드 이벤트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차민수가 정말 포커 챔피언이 맞냐라는 질문은 꽤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민수 씨가 당대 최고 수준의 포커 플레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그 내용들에는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피렐미스의 트위터에는 차민수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피렐미스는 지금까지 역대 포커 대회 상금은 200억 원을 훌쩍 넘게 벌어들인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플레이어 중 한 명인데요. 헬미스 역시 1980년도부터 포커 씬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90년대 미국 포커계에서 누가 진짜 탑 플레이어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헬미스는 본인의 트위터에 차민수 선수를 One of the best cash game player, 8, 9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캐시 게임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리스펙을 담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차민수 씨는 베스트 캐시 게임 플레이어이지 토너먼트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커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토너먼트 캐시게임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포커 토너먼트는 플레이어들이 대회 참가비를 내고 참가자 수에 따라서 우승 상금을 나눠먹는 식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 100명이 참가비를 100만원씩 낸다면 상금 규모가 1억 원이 되어 1등이 5천만원, 2등이 3천만원, 3등이 2천만원, 나머지 97명은 탈락,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포커 대회가 참가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금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차민수 씨는 토너먼트가 아닌 평소에 캐시게임을 주력으로 플레이했는데 캐시게임은 토너먼트처럼 상금을 나눠먹는 구조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칩이 실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커를 직업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캐시게임을 위주로 플레이하지 토너먼트 위주로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캐시게임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차민수 선수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큰 규모의 게임을 했는지는 근거 자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민수 선수의 인터뷰를 토대로 제가 대략적으로 추론을 해보았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차민수 선수는 캐시게임 누적 수익으로 200억, 하루에 제일 많이 땄을 때가 100만 불, 1시간에 많으면 10만 불도 벌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평균이라고 보기 애매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밝힌 시간당 평균 수익 1시간에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차민수
선수의 시간당 수익 1시간에 200만원을 가지고 추론해보면 블라인드 5만원 10만원이라고 가정시 시간당 200만원을 벌면 윈레이트가 20BB가 나와야 되는데 20BB가 나오려면 테이블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양민학살할 수준으로 거의 강간하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당시 같이 플레이했던 플레이어들이 도일 브런슨, 칠리스, 바비 볼드윈, 조니 머스턴과 같은 최정상급 플레이였던 걸 감안한다면 승률이 20BB가 나오긴 힘들 것 같고 1시간 승률을 5BB에서 10BB라고 가정한다면 당시 플레이했던 게임의 블라인드가 아마도 10만원에서 20만원 혹은 20만원, 40만원 정도 게임을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10만원, 20만원 같은 경우는 앞에 돈을 최소 100BB인 2천만원, 20만원, 40만원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을 놓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게임하는 판돈 규모가 2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튜브로 방영되는 엄청 큰 돈을 놓고 치는 하이스테이크 게임과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규모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부자가 아니고서야 당대 최고 수준의 포커 플레이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또 당시 선수들끼리는 텍사스 홀덤만 하는 게 아니라 믹스 게임을 했었는데 믹스 게임이란 텍사스 홀덤, 오마, 레즈, 세븐포커 같은 여러가지 정보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였던 차민 선수는 자동차 7대, 집도 2세 채 있을 만큼 여유로웠고 수익의 30%는 결식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민 선수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고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차민 선수가 그때 당시 손꼽히는 캐시게임 플레이어였고 상당히 큰 돈을 벌어들인 포커 레전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신뢰도가 있는 팩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방송 잘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보면은 예전에는 텍사스 홀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홀댐을 좋아하고 관심 갖고 시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토너먼트라든지 경기에 참여하고 프로포커 플레이어라는 그런 신종 그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또한 그걸 방송을 본다라고 했는데 사실 포커 게임 텍사스 홀댐과 바카라 게임을 비교하자면 텍사스 홀댐은 비교적 사람들이 운보다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카드가 나올 확률이라든지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배팅 성향이라는 걸 봐가지고서 좋은 말로 하면 분석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사람 따먹는 거죠. 근데 역으로 바카라 같은 경우는 뭐 다 운이라고도 하지만 훨씬 더 큰 액션과 퍼포먼스 그리고 자기만의 뭐 육감,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따른 배팅과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갤러리들이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즐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안에 이런 바카라 토너먼트도 생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시청하고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글로벌 바카라 토너먼트 챔피언십에서 제가 결승전이 열릴 때 그 피트에서 플로어로서 테이블을 보면서 테이블을 관장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오늘 한번 상상해보며 이렇게 방송을 찍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방송하는 플로어퍼슨 마케라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